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1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 없이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걸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국 외부에 어떤 국정 컨트롤 타워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국정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기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기자 중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기사를 못 쓰는 거죠. 왜 그러냐?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인데, 물론 어제 청와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인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해드렸죠. 하면서도 명확하게 결재를 그럼 언제 받았느냐. 박범계 장관이 발표한 게 2월 7일 1시 30분인데 그걸 예고한 거는 낮 12시쯤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시점 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뭐 직접 받았든 제3자를 통해서 받았든 간에 받았느냐, 아니면 사후에 발표하고 나서 문 대통령이 추인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뭐 그걸 다 공개할 수 없겠죠. 뭐 청와대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를 안 하니까 오히려 의혹이 증폭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 문 대통령이 청와대 부인이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바깥에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가? 사실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있었던 최순실 씨라는 존재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물이죠. 왜 그러냐? 대통령 결재를 사전에 안 받고서도 국민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권한과 실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댓글을 쭉 좀 봤더니 참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놨던데, 그 중에는 철석같이 정말 그 외부에 국정 컨트롤 타워가 별도로 있다. 이제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믿는 거와 팩트는 다릅니다. 이거 누가 사실이라더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곧 기사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정도로. 왜냐면 제가 사실 월간조선에 있을 때, 월간조선 편집장을 할 때도 저는 최순실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왜냐면 과거에 정윤회 씨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드나든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후배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봐라 그랬는데 영 확인을 못 하더군요, 그걸. 그래서 기사를 못 쓴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여하튼 지금 소문은 무성하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아니, 소문의 진위도 확인이 안 되는데 누구냐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민주당 당내외에서 이미 이렇게 거론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더군요. 우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2012년 10월, 2012년 박근혜 후보와의 경쟁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했었죠. 근데 그때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원탁회의라는 이 급조된 단체이긴 하지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 그래서 줄여서 이제 원탁회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10월 25일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양측의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월 26일이었습니다. 단일화를 이룰 것을 주문한다.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대응하지 못한다면 승리 2012는 불가능할 것이 뻔하다. 우리 원탁회의는 양 후보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 각 진영이 제시하는 의제들이 캠프 전략이 아닌 범국민적 의제가 되도록 서로 경쟁하면서도 소통할 것을 권유하며,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연합정치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원탁회 멤버는 누구냐? 잘 아시지만 백낙청 서울대 당시 명예교수, 김상근 6.15 남측의 상임대표, 한환상 전 통일부총리 등등이었습니다. 잘 아시지만 여기에 좌장격이라고 한다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뭐 좌장이라고 공표하거나 뭐 명함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는데도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낙청 교수 잘 아시죠? 뭐 창작과 비평 발행인을 뭐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이고 2000년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뭐 교육부 장관 물망에도 올랐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또 총리에까지 하마평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임명이 되진 않았죠.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자, 그로부터 한참 뒤에 보면 2015년 9월 달에 보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세균 전 대표,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원탁회의를 거론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당의 진로에 대해 원탁회의를 열어서 논의하자. 현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2015년 9월이니까 2016년에 그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총선을 꽤 많이 앞두고서 뭐 거의 한 10개월쯤 앞두고서 현 문 대표 체제로는 선거 못 치른다 이 얘기예요. 상황이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원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논의한 뒤 거기서 물러나라면 물러나고 재신임을 하면 대표직을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뭐 국무총리죠. 이 원탁회의 존재와 원탁회의가 문재인 대표한테 갖고 있는 영향력, 아마 이 얘기죠. 그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탁회의에서 문 대표를 거취를 논의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 얘기하는 대로 따르라 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탁회의 멤버들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보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걸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장기표, 장기표시라고 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제야의 대부죠. 정말 그 최근에 사망한 백기환 씨와 거의 버금갈 정도의 그 제야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2007년 대선 당시에 회견을 합니다. 아니죠. 2017년 대선 당시에 회견을 하는데 박근혜에게 최순실이 1명이지만 문재인에게는 최순실이 10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마 원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운동권 내부 정서를 잘 알고 있다. 운동 경력에 밀리면 꼼짝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학생 시위 전력이라는 것은 운동권 프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에게는 운동권 프로들의 못 미쳤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부처마다 적폐청산기구나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줄줄이 설치되는 것도 그걸 반대하면 제대로 운동도 안 해본 사람 뭐 이렇게 찍힐까봐 그래서 겁이 나서 그런 것들을 그쪽의 요구대로 다 받아들여 준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최순실이 1명밖에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1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원탁회의의 존재와 그 멤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 백낙청 전 서울대 명예교수 뭐 사실 그 타계했죠. 타계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원탁회의는 그때 한번 그냥 구성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해산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 멤버들은 힘을 쓰고 있다 하는 설은 파다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최순실 씨보다 훨씬 더 공개적으로 이런 설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 원탁회의 멤버가 현재는 뭐 설로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한환상 전 부총리가 백낙청 서울대 교수를 이어받아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글쎄요. 뭐 그거는 여튼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게 뭐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를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설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 컨트롤 타워가, 국정 컨트롤 타워가 별도로 있다면 그거는 한완상 전 부총리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설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외부에 있다면 뭐 또 다른 운동권 대부들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뭐 서울대 교수라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보다 더 언더에 있는 그런 멤버가 또 있다. 그것도 뭐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실제. 근데 그 이름을 제가 유튜브에서 해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렇고 뭐 댓글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사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칼럼이나 이런 데는 마구 등장합니다. 그 얘기가. 그러나 적어도 메이저급의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매체나 또는 그런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이름이 마구잡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이름을 거론할 때 그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혹세무민 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런 일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 얘기는. 그러나 공개적으로 뭐 저 유튜브도 어느 정도는 공개적인 언론 매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거론하기에는 아직 확인이 미흡하다. 근데 누군가 거기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론하고 있다면 그거는 확인을 거쳤다고 본인은 주장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는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도 솔직히 말해서 모르죠.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 자기 편향에 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찰 과거에 국정농단 뭐 수사하듯이 그렇게 수사해서 세세히 밝히고 어쩌고 하면 혹시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수사가 된 것도 아니고 다음 정권에 만약에 된다면 혹시 그 실체가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겠죠. 있다면 뭐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쳤다.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하고 만나는데 뭐 그 뒤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거를 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거 아니면 또 없다면 그 실체가 굉장히 과장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확인된 바 없다.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 내지는 기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기사화할 수 있을 정도의 확인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그 존재의 가능성 그건 여전히 남아있다. 그게 바로 청와대가 이 부인하는 논평,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결재 없이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걸 부인하는 논평이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혹 또는 이런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임기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서원 씨로 지금 개명했죠. 그 경우에도 사실은 임기 말에 겨우 드러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기 말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 조금 꼬투리는 좀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여하튼 현재까지는 적어도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떠오르진 않았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